20대 청춘은 아름답다고요?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어도 되나? 차라리 그냥 재수 한 번 하고 제대로 찾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꿈을 찾기 위해 우리들 청춘은 분투합니다. 우울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바람이 나를 허물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뒤꿈치로 내 발밑을 파는 거예요. 1분 1초라도 내가 진정껏 좋아하는 정직한 내 삶을 살아야 돼. 진정한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20대 새 청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반응이었을 때입니다. 전 올해 29, 7년 경력의 뮤지컬 배우 정현준입니다. 크고 작은 배역들을 맡아 무대에 서면서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제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죠. 어린 시절 명문대를 원하시는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가고 싶은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상경하기 전까지 반대를 많이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시골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지방 사는데 지방에서 좀 뭐 초등학교도 막 그 어린이 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도 막 정교 회장도 막 하니까 내심 기대가 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교육력이 좀 강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나중에는 승낙하셨어요. 17살의 상경에서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제가 원하는 배역 오디션에 그만 떨어졌다는 소식이네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7년차 관록 배우에게 이만한 일쯤이야. 레슨. 하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선 이런 때마다 조바심이 납니다. 전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은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가진 것 없는 20대의 젊음, 그것마저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발음의 모양을 가지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나이 29살이고 남자고 하니까 빨리 부모, 엄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배우라는 일을 하면서 사실 20대는 그 시작부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춘은 일단 대학 입시라는 시험의 관문부터 통과해야만 하죠. 대입 수능 원서를 막 적어낸 20살 해리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실패했던 작년 고3 기억을 올해도 반복하고 싶진 않거든요. 공부를 해야겠어요. 너무 막 밑바닥 치면은 안 되니까. 해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재능과 꿈을 찾았고 일찌감치 예술중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한 당차고 똑부러지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앞두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운이나 이런 어떤 자기 실력 부분 이외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면접이나 이런 거에서 물론 그것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제가 도전을 하는 거잖아, 입시라는 거를.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꼭 어떤 결과가 딱 보장되어 있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해.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도전을 안 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실패의 경험이란 건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던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자꾸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예술 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을 보면은 쟤는 정말 나중에 작가 하면은 성공할 정도로 정말 애가 뭔가 자기 세계도 뚜렷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대학로 한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은 28살의 배우 혜민. 관객이 푹 빠져들 만큼 호평의 연기를 시작한 지는 불과 3년 남짓. 그전엔 명문대를 다니며 훌륭한 스펙을 쌓은 소위 엄친딸이었답니다. 배우로 진로를 바꾸고도 불안감 때문에 공부를 멈출 수 없었고 얼마 후면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죠. 남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그러나 혜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다 특수교사가 됐을까요? 뭐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되게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사명감을 갖고 그래 내가 뭘 보겠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겉보기 좋은 조건은 오히려 혜민이 진정 원하는 걸 찾기 어렵게 만들었죠.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픈 일이 있을 때 말 못했어요. 혼자 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걸리고 20살, 21살이 제일 예뻐야 할 나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20살, 21살이 없어요. 우울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 청춘은 스스로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늘하고 고생했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바다를 좋아하시니까 바다 가서 이렇게 다쳤던 마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해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니 움츠리던 마음도 저절로 펴지네요. 막 여기 보면서 와 놀랐는데 현준 씨는 딱 여기 오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29대 남자가 이제 30이 돼가기 전이잖아요. 고민 많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알 것 같고 굳이 그냥 말씀드린다면은 책임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책임감. 네. 한번 세 사람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또 내 꿈은 정말 언제 가까이 오나 아니면은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현장 가서 우리 현장의 전문가분들한테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짐 한마디. 29년 동안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살아왔는데 짧게 말해서 그간 있었던 거 싹 일단은 비워놓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오,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 우리 혜민 씨는 다짐, 각오. 가고요. 저는 많이 느끼고 제 마음에 다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욕심 많네.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 나는 말도 못해. 동해양교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광경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량무라는 전통 춤이었는데요. 한량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양반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한량무를 추고 있는 이분이야말로 이곳 동해시에선 가장 유명한 한량이라고 소문이 났더군요. 직업이 아닌 취미로 시작한 국악을 20여 년 넘게 갈고 닦아서 그 실력이 웬만한 국악인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간 곳. 동해의 한량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우리 장단을 가르치고 있는 아동센터인데요. 얼핏 보아도 아이들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국악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도 했다더군요. 어서
보세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 한번 배워보실래요? 아 저희도요. 예. 빨리 치면 이렇게 치는데 빨리 얼떨결에 북채를 받아들고 우리도 북을 배워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팔자로 약간 벌리죠. 난생 처음 두드려보는 북.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이거 두드릴수록 점점 신명이 납니다. 속이다 시원하네. 속 시원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뭐든 직접 해봐야 그 참맛을 알 수 있나 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갈 때 진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김일아 씨는 이렇게 신이 나게 좋아하는 일, 본인뿐 아니라 제자들까지 한 경지에 올려놓은 이 일이 직업이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자, 난타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죠? 완전 신나요. 신나요? 팔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죽으라고 그냥 안 알려주셔서 물집 잡혔어요. 그 원래 너무 살살 잡아버리면은 채가 움직이면서 날라가는.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거 잠깐 했다고. 물집이 생겨서 좀 딱딱해져야지만이 좀 그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저는 서양화를 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마련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직장을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갖는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그러나 그걸 갖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면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좀 힘들더라도.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는 그 동해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원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네. 직업에 귀천 없다지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했지만 뭐 배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대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배우를 하고 있고 저는 계속 현역에서 등산사부대에서 배우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미술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월급, 직장, 고정 수입 똑같은 일상의 반복 이 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 선생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이가 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예전엔 뿌였던 책임감들이 자꾸 물려 들어오고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좀 도전이 저 아름답지 않을까 도전적인 그런 부분에서 진짜 누구나 같이 그냥 왔다가 어떤 그 태어나서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그 하나의 그 길이라는 길인데 그 길을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도전을 많이 하는 쪽이에요. 좀 인생 철학관이 조금 남들보다 좀 특이해요. 시간을 제일 스스로 그 시간 활용을 내서 막연하게 보내는 것보다 좀 적극적으로 시간 활용을 해서 죽는 그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도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장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오, 전체 나오는데. 안전 수칙은 일단 허리 무거운부터니까 절대는 뭐 이렇게 걸면 안 돼요. 다리가 내려오면 그다음 유리 파편 같은 게 잡았을 때 유리가 깨진 게 있으면은 그다음 쓰레기 봉지 깨진 걸 넣어놨을 때 잡았을 때 그냥 손이 나가요. 위험할 줄 몰랐어. 앞으로 아름다운 동해시를 깨끗하게 할 임무. 오늘만큼은 우리 셋에게 맡겨진 책임이랍니다. 청소차로 시내를 다니면서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첫 번째 미션. 처음엔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앞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어찌 손을 대야 할지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요령이 생깁니다.
기술이 있네요, 기술이.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남자인 저보다 혜민과 해리 두 친구가 더 씩씩하게 일을 잘하더군요. 막 힘들다고 말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맨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나가. 고관절이 관절 쪽이 상당히 무리가 많이 있어요. 목이라든가 어깨, 특히 어깨. 하고 나면은 깨끗해진 또 도로를 보면 또 기분 좋고. 네. 또 그러므로 해서 또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써서 노동을 해보는 것. 청춘이라면 한 번쯤 꼭 해봐야 할 경험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땀 흘리고 난 후 왜 이리 뿌듯한 느낌이 드는지.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말뜻을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혜리 양. 잘 가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안녕. 환경미화원이 된 동해 최고의 한량, 그에게서 귀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열정을 쏟는 일이 돈을 많이 벌어주지는 않아도 절대 겁낼 필요 없다는 점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사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 청춘들은 삶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다에서 물에 젖을까 두려워하던 말이죠. 이름처럼 검은 대나무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오죽헌에 들렀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학자가 바로 율곡 선생님이시니 우리 일행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20대는 아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무가 남아있는 시기죠. 우리는 분명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부라는 것이 과연 끝이 있을까요? 강원도 양양의 한 재래시장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장날이면 이곳에 특별한 무대가 서고 막이 열린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조금은 허술한 무대, 섭섭하리만치 적은 수의 관객. 그러나 연극 공연에 몰입한 배우들의 열정은 같은 배우의 입장에서 제가 봐도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뜨거웠습니다.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극단, 행복한 시작의 공연 미시리입니다. 속초, 고성, 강릉, 춘천, 인제 등 인근 일대에서는 벌써 수십 차례 앵콜 순회 공연을 가졌다는군요. 강원도 여행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극단의 연습실을 찾아갔을 때 연기 연습에 한창인 그 분위기 속에서 혜민이는 배우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열정의 파동을 느꼈나 봅니다. 설명을 못해서 뭔가 확 올라오는데 하루 살다 죽는 것과 25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집필해온 환갑의 작가가 이끌고 있는 이 극단의 주요 멤버는 놀랍게도 50대에서 80대까지 어르신들, 이른바 실버 극단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노년의 쇠약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도 진지 경멸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전국 연극제에 출전해야 하고 후년에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연극 공부를 쉴 틈 없이 한다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되게 많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요. 어떻게 이 극단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게 됐는지, 또 이게 생활적으로 부담스러운 건 없으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이걸 하시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현재 나이가 74세예요. 근데 인생 이모작이라는 거 아세요? 인생 이모작이요. 인생 이모작. 네, 새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영웅이라는 걸 진짜 조금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작가님, 훌륭한 작가님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진짜 아주 화이팅이에요, 저희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 포기하지 마시고. 선배님도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하고 살아야겠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걱정 많이 부모님 걱정하시고 돈 버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쿵쾅쿵쾅 거리면서 저는 딱 그런 제가 연기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봐도 이게 느껴져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걸 또 며칠 만에 또 느끼면서 나 이거 하고 살아야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막 돈을 많이 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부모님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일을 하시잖아요. 선배님들을 같이 공연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좀 제가 오히려 좀 무뚝뚝한 성격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용기는 못 가졌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있는데도 가정사 때문에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은 일이지만 진짜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사람은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꿈을 놓지 않으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꿈을 향해서 사람은 가거든요. 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부러워요. 젊어서. 아유,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배우분들은 놀랍게도 단 한 분도 평생 연극을 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배우랑 했을 때보다 저 더 행복해요. 요즘 많이 드는 고민은 이제 제가 이제 30이 이제 다 되거든요. 다다음 달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사실 그런 고민은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어쩌면 두 분들은 젊으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위치한 바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 뭐 명예, 돈, 안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필요로 하는 돈,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 내가 필요로 하는 직업, 내가 필요로 하는 무슨 여러 가지 뭐 돈이나 뭐 이렇게 물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이나 감성이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소용되어질 뿐이에요. 근데 내 삶은 어떤 것이든 간에 감성을 갖고 있거든요.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모든 게 창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순간.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창의적으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창의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민하고 번뇌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요. 대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두 분들도 어쩌면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분들이 갖고 있는 게 그렇게 결코 적지 않아요. 남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확신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네, 맞아요. 또는 어쩌면 우리 이 친구나 또 저 친구는 심지어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멀리는 무슨 뮤지컬 배우, 멀리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어느 배우랑 자기를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를 한탄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요. 사실 저도 평생을 그 고뇌를 하고 살았지만
내가 나한테 정직한 것처럼 행복을 빨리 부르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자기한테 택도 없이 어울리지 않는 가상의 기준치를 갖다 놓고 거기다 자기를 재요. 그래서 자기 바보로 만들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불행하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내가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친정코 나는 배우를 사랑하는가, 배우를 사랑하는가, 연기를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배우라는 직업을 사랑하나 연기를 사랑하나. 그 생각을 해봤더니 난 연기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날부터 연기하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연기를 가진 분은 반드시 배우로 성공할 거예요. 아무튼 1분 1초로 해도 내가 진정껏 좋아하는 정직한 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면 성공해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얻었던 그 무엇보다 여기서 더 많은 걸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숨었던 깊은 비밀을 아셨던 걸까요? 그 말이 되게 컸어요. 1분 1초도 단 한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일.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일은 행복해지는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어촌의 풍경 속에서도 찾아보면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죠. 제목은 듣는 꼬마 여자 애들아 놀자. 안녕하세요. 잠깐만 앉아. 여기 들어가. 여기 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 잠깐만 쉬었다 가자. 야옹이 나는 야옹이. 동해시의 묵호 등대로 오르는 길에는 친근한 벽화 그림들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유명한 벽화 마을 중 하나죠. 잘 살펴보면 이 지역 삶의 현장에서 길어낸 따스한 이야기들입니다. 아유 어르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와드려. 뭐에 얼른 도와드려. 도와드려. 자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올라와봐. 혜린 나를 밀어라. 올라와. 아유 고생하세요. 가자. 할머니도 도와드렸고 할아버지도 도와드렸고. 바다를 끼고 살아온 어민들의 보금자리를 돌아보다가 등대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벽에 적힌 식구가 멋지네요. 등대가 어둠을 비추는 이유는 눈먼 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높은 등대 위로 오르면 우리 희망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세상도 바다도 다르게 보이는군요. 더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바다처럼 파랗고 아름다운 벽화를 이 마을에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궁금함에 찾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들이 이제 이 길을 골목길을 좀 파랑색으로 좀 물들여서 거기에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랑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다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던데 여기는 또 다양하게 칠하고 계신 거예요? 또 네. 일부러? 이 파랑색들이 주민 어르신들이 직접 고르신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 모아서 지금 여기에 지금 칠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칠해 보시겠어요? 네. 그림이라면 내가 빠질 수 없다고 막내 해리가 나섰습니다. 오늘만큼은 화실에만 앉아 입시 미술에 매진하는 재수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신인 화가가 되어봅니다.
벽화는 처음이라 떨린다면서도 부슬진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군요. 좋다 좋다. 쓱쓱 붓질 몇 번 만에 예쁜 바다 풍경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괜히 이름만 미술학도가 아니었군요. 구름을 잘못 그렸어요. 저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오늘처럼 진지하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해리 표정은 처음입니다. 이거는 배가 있어야지. 배가 앞이 잘 보이니까. 안 그래? 배 있어, 배 있어. 그 배 있잖아, 배. 그 배 있네. 몰랐네.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 묵호 놀러 와서 그림 그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때 해리야? 올 수 있어? 네. 그래? 네. 불러주시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 끝나고. 재수 끝나고. 네. 대학생이 돼서 방학 기간에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그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네, 그 친구 와서 다 끌고 올게요. 참여하고 그러면 더 뜻깊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 서울의 삶을 버리고 네. 이렇게 답답하거나 뭐 삶이 좀 힘들진 않으세요? 난 힘들 것 같아서. 답답하고 되게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도 홍대 가서 또 가로수길 가서 좀 놀고 싶은데 좀 그리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좀 지금 좀 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이런 데서 살았다는 게 나중에는 너무 좀 뿌듯할 것 같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20대를 다른 저희 20대보다는 좀 특별하게 보내신 것 같고 주변 친구들도 봤을 때 20대에 대해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장난삼아 하지 말고 재미삼아 하자라는 얘기를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다고 느끼고 재미를 거기서 느끼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또 자신이 또 가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장난삼아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즐길 수 있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대 때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단은 이 묵호라는 지역에서 동네 예술가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하고 막상 저희가 작업실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술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예술을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쉽게 감동을 받으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마을이 변화하고 또 어떤 정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잘 들어오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록 뭔가 주류 작가로 지금 회화 작가로서 뭐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런 뭐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공의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자꾸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오기 전 제 머릿속에 성공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듯 해리 역시 대학 입시 고민으로 꽉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고민으로만 차 있을 때 우리는 꿈이 주는 기쁨을, 행복을 그만 놓쳐버리게 되죠. 내 꿈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다른 이들의 꿈을 향해 가는 모습을 한 번쯤 힐끗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워를 다시 한번. 꿈을 향한 여정에도 우리의 여행길처럼 가끔은 쉬어가는 벤치가 필요하겠지요. 벽화를 그리면서 해리는 자신의 꿈, 그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 마을에 맞는 얘기를 벽에다 그리는 게 가장 그게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림이 명화이듯 내게 어울리는 나만의 길, 좋은 그림을 꼭 찾아내렵니다.
강원도엔 유난히 동양수묵화에 어울리는 풍경들이 많았습니다. 경포대에 오르면서 우리 일행은 동양화가 꼭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술학도인 해리에 따르면 동양화는 서양 유화처럼 덧칠을 해서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뭔가 한 번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끝이다라면 너무 슬픈 그런 거 있잖아. 등산할 때 진짜 겨울산 가면은 진짜 위험하단 말이지. 근데 잘못 한 번 발 디디면 끝나. 근데 가잖아.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되게 좋잖아, 기분이.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잖아. 예, 모든 붓질이 그대로 소중한 동양화처럼 인생길도 한 걸음씩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또 동양화의 묘미는 여백에 있으니 빼곡하게 채워넣지 않아도 잠시 비워두는 허점이 있어도 그대로 좋은 것 아닐까요? 경포대를 떠나 바옥길로 들어서니 설레음이 신선한 해성숲입니다. 바옥길이란 명칭은 소설가 이순원 선생님이 바위라는 뜻에서 지으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설가 이순환 선생님 맞으시죠? 예.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이렇게 젊은이들 같이 강원도 여행하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이렇게 강원도 일대 여행하고 있어요. 걷는 여행 오신 거예요? 힐링하며 산책하는 길인데 함께 걸어볼까요? 이 길로 들어오면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양말 안 신고 아이처럼 맨발로 타박타박 길을 걸으면서 이순원 작가님은 우리의 여행길 사연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또래에 장성한 자녀가 있으셔 그런지 청춘들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셨죠. 실제 이렇게 걸으면 참 좋아요. 20대만큼 인생이 불투명하고 왠지 내 생에는 늘 그런 불투명의 연속 같은 불안감도 들고 또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장 이해를 못 받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가면서도 이 길이 아닐 것 같은 느낌들. 이제 나는 이제 뭐 50이 넘고 하니까 돌아봤을 때 내가 온 길의 흔적이 보이고 절망도 힘이에요. 그 절망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공이 딱 발바닥에 붙죠. 그래 이 길 역시 그런 대로 후일 사람들이 이순원의 길도 인생도 아름다웠어라고 느낀다 하는 건 보여지죠. 그런데 20대는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그럴 때 돌아보면 20대를 우리가 가장 꽃다운 계절이라고 시절이라고 불러요. 그건 우리가 그 시절을 넘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꽃이 만개하고 있는 동안 그 꽃은 또 얼마나 사실 아프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상처가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여러 갈래 길에서 망설임도 많은 시기가 20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20대를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그 건너지 않을 수 없는 강과 같고 그런데 지금도 돌아가면 30대는 돌아가고 싶어요. 난 20대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저는 내 생애에서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걸 20대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임박 바로 하기 전에 2, 3일 전에 신춘문예 결과가 발표돼요. 그러면 1년 농사를 내 1년 근농사는 망쳤구나.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잖아요. 그러니까 해피 뉴 이어가 될 수가 없어. 그 대학 졸업할 때 나는 신춘문예를 떨어지고 내가 경영학과일 때 그 경영학과 친구들의 거의 100%가 취직을 그땐 취업도 잘 되고 해서 다 취업을 했을 때 그들은 다 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만 혼자 낙오된 느낌, 아마 그런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예술을 하다 보니까 난 하나도 이룬 게 없는데 저 친구는 저만큼 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 따라가지, 이런 마음들이 자연히 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조급함들이 정말 나를 허물어지게 하는 거는 비바람이 나를 허물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발밑에 내가 내 뒤꿈치로 내 발밑을 파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어떤 조급함들인데
그게 어떻게 또 안 주고 팔 수도 없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20대기도 아프니까 또 청춘이고 이러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서 세속적인 어떤 안전이나 또 작은 성공보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작가로서 실패하더라도 이 길의 실패가 내 젊음에 오히려 후회가 안 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차 큰 작가가 될 수 있어 하는 자신감도 마음 안에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보다 나를 더 버티게 했던 거는 절망이 쌓이고 쌓여도 그것도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좀 자신감도 갖고,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나의 실패도 다른 길의, 다른 옆길의 성공보다 지금 이 길의 실패가 오히려 더 아름답겠다는 그런 어떤 그 젊은 날의 비장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더 진도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진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 악착같이 하는, 그래 끝까지 해보자, 이게 저는 그런 것을 인디안 기후제라 생각해요. 인디안들은 그 기후제를 지내면 비가 꼭 와요. 우리는 왕이 기후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올 때도 있지만, 인디안들은 기후제를 지낼 때 비가 와. 왜?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거든. 청춘의 기후제라는 게 나는 될 때까지, 나 소설, 나 문학 될 때까지,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이런 인디안 기후제 같은 마음으로 내 20대를 예술가들의 길은 인디안 기후제식의 연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인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 책은 내 10대의 방황의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래요.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는 방황하셨다니 왠지 우리 고민도 조금은 더 가벼워집니다. 방황하지 않는 20대 잘 보내고요. 네, 맞이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길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는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걷는 이 길도 누군가는 처음에 힘들게 걸어서 시작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길을 내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느낌이 어땠어요? 너무 많은 거 느껴가지고 가슴이 정말 벅찼어요. 저한테 어떻다는 건데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나이 많은 분들한테 되게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어떤 분을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적에 그분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 무한한 또 생각을 주게 하네요. 네. 뭔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답 한번 찾아보자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선생님들한테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진정성이랑 그리고 답은 없다. 하지만 1분 1초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러면 나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준 씨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혜리 씨도 기적의 주인공, 또 혜민 씨도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참 이런 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를 좀 더 사랑하는 법, 그리고 제가 나를 정말 사랑했었는데 의문점을 받게 됐고, 나를 좀 더 아껴주고 사랑하자라는 거를 크게 보고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꿈을 해서 한번 손 모아서 내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손 모으셔서 자, 내 꿈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짐해 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를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처음 올 때 내가 연기를 나 연기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좀 이기적인 생각을 있으니까 좀 가정을 책임져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아껴줄 걸, 좀 나를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줄 걸, 너무 나를 혹사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서 되게 뻔한 얘기인데 되게 용기 얻고 가요.
단 1분 1초도 나 자신한테 항상 놓치지 않고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내 자신한테 많이 정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공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인생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입시, 성공, 미래에 대한 불안, 더 나은 선택을 둘러싼 고민들은 잠시 떠나온 현실에서 고스란히 우리 청춘들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는 그대로라도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를 찾는 인생의 여행길. 스스로에게 길을 묻는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입니다.